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 TMI 첫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25, 21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넷플릭스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이유는 소재가 너무 신선해요. 펜싱 선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소재도 신선했고 무엇보다도 이 199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98년에 고2였던 나히도라는 한 펜싱 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1998년에 제가 18살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뭐 상황들 있잖아요. 뭐 만화방, 뭐 무슨 브랜드 가방, 시계, 뭐 회수권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어떤 요소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하고 또 그 시대에 대한 향수가 생겨서 사실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단순히 그냥 뭐 코믹, 로맨스 이런 물이 아니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하고 있는 작가가 말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이도라는 선수가 펜싱 선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에 있던 펜싱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 펜싱부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제 나이도 선수가 너무 속상해하고 왜 없애냐고 막 항의하고 막 이러는데 이 펜싱부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 꿈을 뺏은 건 내가 아니라 시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이거보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존재인데 어쨌든 거대한 시대라는 그것이 네 꿈을 빼앗았으니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말고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듣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데 이 나이도라는 친구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면서 펜싱을 계속 하기 위해서 몸부림에 몸부림을 치게 되죠. 너무 무모해 보여요. 근데 이 무모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펜싱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얘가 뭐 대단하게 잘하는 애도 아니고 성적이 좋았던 애도 아니고 국가대표가 될 확률이 있는 애도 아닌데 얘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냥 너 펜싱 그만둬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도가 이 펜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다 그만두라고 했지만 나는 펜싱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펜싱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딱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가 뭐 전국이었겠죠 아마 그 전국 펜싱 선수 안에서 26위로 이제 그 국가대표 그 평가전에 나갈 수 있는 순위를 자르나 봐요. 근데 26위에 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IMF 때 펜싱부가 없어진 학교들이 너무 많았고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펜싱을 포기했는데 나이도는 어쨌거나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국가대표 평가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명대사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시대가 너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두 대사 앞에 말했던 그 시대가 네 꿈을 뺏었어 이 말이랑 시대가 너를 돕는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시대가 꿈을 뺏기도 하고 돕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대에 잘 운이 맞아 떨어지면은
뭐 너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어. 마치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할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묵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너무나 매서운 바람처럼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정말 나를 밀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지? 그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시대는 바꿀 수 없지만, 시대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위해 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지, 내가 뭘 바라보며 살지, 그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작가님의 그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한테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겪고 또 때로는 너무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일일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뭘 위해서 살고 난 어떻게 살지를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정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시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순진하다,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무모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해봤죠. 그러면 이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이 무모함은 이런 무모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어서, 성격이어서 그런 걸까? 어떻게 이런 무모함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내린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은 무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은 사람은 무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일, 이걸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 그런 일을 발견한 사람은 무모해질 수 있죠. 그럼 이 무모한 일,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일,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뭐냐면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늘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작은 것들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안에서, 그 경험 안에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또 긍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은사, 재능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해보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해보라고. 망하면 어떠냐고. 해보라고. 저는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까는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부르심 또는 소명이란 말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께 묻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데 저를 지으신 분이 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보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는 거죠.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하면 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먼저는 나를 창조하신 분께 계속 기도하며 묻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시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한결같이 살아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계속 그렇게 도전할 거고요. 저도 뭐 목사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게 저에게도 네, 진짜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해보는 거죠. 네. 뭐 중간에 하다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죠. 네.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진짜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네,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일을 찾으시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도 짧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길어졌네요. 예전에 설교도 그렇게 짧게 한다 그래놓고서는 맨날 길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드라마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올게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Today My Insight, TMI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게요.